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모 사학재단에서 친인척들이 각종 비리를 일삼다 경남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비리 사학에 대해 앞으로 학교 운영비를 최대 30%까지 삭감하는 등 비리 척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대진 기자입니다. 밀양의 모 학교 사학재단, 대학 총장을 지낸 전 교장과 아들의 장인과 처제 등 친인척이 학교 법인과 학교에서 각종 비리를 일삼다 적발됐습니다. 경남교육청 감사 결과 식재료 납품업체와 교육청 실거래가보다 높은 단가로 계약해 계약 금액의 10%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또 매점 수익금의 30% 정도를 매일 현금 또는 교직원 배우자들의 차명 계좌로 입금받아 횡령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허위 출장 서류 등으로 출장비 513만 원을 착복하고 대체 인력을 허위로 채용해 인건비 3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회계와 시설공사, 급식, 인사 등 모든 분야에서 관행적이고 구조적인 비리가 만연했다며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앞으로 사학 비리 척결을 위해 비리가 발생하거나 부당하게 운영하면 학교 운영 경비를 최대 30% 삭감하고 법인 임원 전체에 대한 승인 취소와 형사고발, 배제 징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금 횡령, 유용,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상의 경우 형사 고발 및 배제 징계 처분을 할 것입니다. 경남교육청은 모범 사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지만 비리 사학은 전담반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조합원이 직접 아파트를 지어 입주하는 지역주택조합이 열풍인데요.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다는 점을 믿고 계약하는 조합원들도 많은데 사업 도중 시공사가 바뀌는 경우가 잦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차주하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으로 가입한 53살 조모 씨. 대기업 건설사가 시공할 예정이어서 안심하고 계약했지만 창립총회가 끝난 지 나흘 만에 해당 건설사가 시공을 포기했습니다. 메이저급에 있는 그 아파트 건설사가 한다고 하는 바람에 그걸 믿고 우리가 계약을 했죠. 지금 엄청난 불안하죠. 건설사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상가 처리 방법을 두고 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용역사와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상가 규모를 줄여보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았고 5월 초부터 해서 계속 합의를 해왔어요. 3월 10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안 되니. 해당 조합은 조합원 동의를 거쳐 시공을 맡을 건설사를 다시 선정해 협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업 도중 시공사가 바뀌는 지역주택조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됐지만 시공사가 수차례 바뀌면서 착공조차 못해 일부 조합원은 탈퇴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사업을 이끄는 것은 조합이고 건설사는 조합과 계약해 시공만 하다 보니 중도에 변경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주택조합에서 시공사는 말 그대로 건설만 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책임은 그 조합이 전적으로 지는 겁니다.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가입 희망자는 건설사의 재정 건전성을 미리 확인하고 토지 매입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양산경찰서가 함께 술을 마시다 일을 하라고 훈계하는 선배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44살 김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일 저녁 7시 반쯤 양산시 어곡동 63살 이모 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놀지 말고 일을 하라는 훈계를 듣고 격분해 이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가 다이아몬드를 주겠다고 속여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55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SNS를 통해 만난 51살 이모 씨에게 가짜 다이아몬드인 큐빅을 보여주며 200억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주겠다고 속인 뒤 3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올해 200여 곳을 비롯해 오는 2019년까지 500곳에 심장 재세 동기를 설치합니다. 심장 재세 동기는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환자들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지난 2013년 질병관리본부 통계를 보면 창원의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3.5%로 전국 평균 4.9%보다 낮고 수도권 8.9%의 3분의 1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진주시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을 위해 밤 9시 이후 공공체육시설에서 야간 조명 사용을 중지합니다. 어제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계속되는 진주시 야간 조명 사용 중지 지역은 진주 스포츠파크와 모덕체육공원, 진주 공설운동장과 남가람 체육공원 등입니다. 옛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동군 지리산 청학동이 첨단 정보통신 마을로 거듭납니다. 농림부 창조마을 1호로 인증받은 청학동 마을을 최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800m, 고즈넉한 지리산 골짜기에 자리 잡은 청학동. 옛것을 지키며 소박하게 살아온 청학동 주민들이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만났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서당은 최신 디지털 교실로 변신했습니다. 흰색 도포를 입은 훈장은 원격 화상 화면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서울에 있는 학생에게 한문을 가르칩니다. 서당으로 들어서는 학생들의 위치 정보는 목걸이가 자동 인식해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합니다. 애들이 놀다가 산이나 계곡으로 들어가면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알림 서비스를 해주니까 안심도 되고. 체온 감지 기능이 있는 무인기 드론은 재난 구조에 활용됩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청학동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관광객들은 청학동 내 주요 관광 명소에 대한 안내를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된 지리산 청학동이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마을 1호가 됐습니다. 농촌 마을의 소득뿐만 아니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지리적인 한계로 외부와의 소통이 쉽지 않았던 청학동. 스마트 마을로 재탄생하면서 주민들의 삶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현재 창원을 비롯한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점차 경남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먼저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지역 살펴보면 통영과 거제시, 남해와 하동군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리산과 남해안 일대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입지 않도록 장마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통영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시작됐고 점차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경남 모든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장마전선의 영향에 벗어나 목요일 오후에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면서 종일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창원이 19.2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18도 안팎으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은 창원이 22도, 의령이 21도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낮겠습니다. 또 통영과 거제시를 중심으로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들 지역으로는 비가 지나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부 지역으로도 남해와 하동군으로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 기온은 산청과 함양이 각각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경남 지역은 목요일까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후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 일요일쯤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모내기가 끝난 논에서 입도 열병 등 병해충 발병이 우려됩니다. 경남농업기술원은 장마철을 전후해 입도 열병이 발생하거나 인근 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농민들에게 철저한 예찰과 함께 이달 상순 1차 방제와 이달 말 2차 방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 사는 외국인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낸 올해 외국인 주민 현황을 보면 경남의 외국인 주민은 10만 8천여 명으로 전국 외국인의 6.2%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수는 경기도 55만 4천여 명, 서울 45만 7천여 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거제 지역 체불임금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제시는 지난 5월 말 현재 거제 지역 근로자 738명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모두 23억 4,9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인 근로자 458명의 체불임금 10억 7천여만 원보다 2배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인구 밀집 지역의 송전 설비는 지중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발전 설비가 아무리 좋아도 주민 반대 등으로 건설에 문제가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앞으로 인구 밀집 지역 등에는 송전 설비를 지중화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상반기 동남권 상장 기업 가운데 화장품과 바이오, 항공업종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주가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동남권 상장 기업의 지난달 30일 종가를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한 결과 코스닥 시장에는 사천의 항공기 부품업체인 아스트가 지난해 말 8,370원에서 3배 오른 26,200원에 거래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도 한국항공우주와 한국철강, 쿠쿠전자, 무학 등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꼬니 니꼬 체인버 앙상블 정기 연주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창원 성산 아트홀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오세철 개인전 더 리턴이 오늘까지 마산 대우백화점 더 갤러리에서 전시됩니다. 스크린으로 세계 4대 오케스트라를 만나다 오픈에어 스크린 빈 필하모닉이 오늘 저녁 8시 진해문화센터 야외 공연장에서 상영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